제도적 방안으로는 이 주제에 맞게 지방조사, 개최, 탐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또 사업성을 고려해서 수량을 축소하고 제한적으로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 치마도 위험도 평가나 지하안전 점검 등은 대부분 지자체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전문기술자들을 외면하고 이런 법적 준수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청에서 와서 이렇게 듣고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지만 저희끼리라도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선제적 대응 방안, 예측 기법 등이 있는데 지금 현존하는 GPR은 매우 유용합니다. 편리하고 그리고 사용성도 좋고 실용적이고 많은 부분이 검증되어 있고 실증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탐 신도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연연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MASW, 인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인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시적이고 광역적이라 도입하는 데는 좀 한계성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시급하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GPR을 서브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좀 멀티플렉스 같은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MASW 복합탐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지하안전협회와 전문가 집단인 한국지진및지방기술사에서 비공식적으로 음성사업단을 구성해서 이 회장님이 주관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단계는 올 연말이 되면 조금 그 효과가 윤곽을 좀 드러낼 것 같은 그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교육이 사실 필요한데 GPR에 사실 매몰되어 있는 인식 자체가 좀 매우 개탄스럽긴 한데 이 우수한 탐사 기술을 놓고 분석자들의 한계 등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지하안전협회와 지방기술사회에서 공동 주관해서 지금 발표하기는 그렇지만 모 대학에서 정식 타이틀은 아직 안으로만 정해져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하공간 재난 탐지 아카데미를 특수대학원을 구성을 했고요. 이제 총장 제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6개월간의 단기 과정을 통해서 그 디그리까지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확대되면 수도권에서 2, 3개 지역, 강남, 강북, 2, 3개 지역하고 지방에서 한 2개 권역 정도 남아서 진행하려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 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이런 또 기회를 주신 지하안전협회 우리 회장님, 이호 회장님과 그리고 이제 지방기술사 회장님이 잘 연합하셔서 이런 선제적 대안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것에 오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주시거나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말씀의 핵심은 다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아마 두 가지가 최초가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복합 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겁니다. 복합 탐사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GPR 탐사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그거 갖고는 우리가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자.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복합 탐사 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우리가 산학이 주관이 돼서 아카데미를 만드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최초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재호 대표님 먼저 해주시고 김한웅 대표님, 김창현 대표님 제일 마지막으로 그렇게 좀 말씀해주세요. 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시에서 지원택 이재로 갑니다. 먼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최근에 GPR 탐사, 각 시군에서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각 구청별, 그 다음에 이제 포항시 발표했었는데, GPR 탐사를 공탐사를 발표할 때는 이제 발주처, 승기관에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분당선 GTX-B를 발표한 것은 시공사가 발표했습니다. 뭐 HJ중공업이라든지 한신운행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GPR 탐사에 대한 공동 주체가 과연 어디인지 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디지털 데이터가 과연 어디에 앞으로는 어떻게 증명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발주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집안 조사, 그 지하 안전에 대한 그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승기관하고 계약되어져 있지만 집안 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리 발주도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건축사 또는 토목설계사하고 계약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개척은 아시겠지만 시공사하고 계약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주 서울시에서 한 2건 정도 발주는 이제 서울시 직접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대부분 한 99% 이상은 시공사하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연 집안조사, 그 다음 GPR 탐사, 개척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공론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과연 저희가 어느 수준까지, 어느 비용까지, 어느 기술까지도 적용해서도 사실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지하안전평가법에 보시면 승기관하고 이제 계약을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GPR 탐사도 만약에 그렇게 계약 문구라도 명시가 되어져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철도 공단, 그 다음에 도로공사 이런 부분들이 시공사에서 공사 중 GPR 탐사도 시공사에서 발주하지 않고 승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집안조사도 뭐 더더욱 많은 분리 발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이제 지하안전협회에서 특별점검 나가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달 정도에 한번 이제 저희 선배가 국토부에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과연 법 개정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냥 특별점검 보낼 것이냐? 제일 쉬운 방법이 그냥 특별점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국토부에서 이렇게 그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법령을 쉽게 바꿀까 또 의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기술자로서 계속 특별 점검만 수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극경사시 협회와 같이 행안부에서 그렇게 어떤 적절한 비용을 받아가지고 협회 자체적으로 뭔가 발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첨단 기술 도입의 한계인데요. 이 집안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균질하고 비승적이고 다루기가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또한 노후화된 시설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첨단 기술을 갖다가 아무리 도입을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같은 심한 치마 사고를 갖다가 뭐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을까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호 회장님하고 동아리도 하고 했던 그 집안 치마 뭐 안전맵 또는 위험도 맵이라고 하는데 저는 안전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심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맵에서 나왔던 4호등급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치마를 좀 스마트 개척을 갖다가 해서 최소한 치마에 대해서 예측 예방이 어렵더라도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포렌식 검토에서는 충분히 유용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 치마 위험도 예측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방안입니다. 집안 치마 위험도 예측하는 것은 지금 맵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갖다가 드시고 해야 되는가 그 문제인데 그 선제적 안전관리는 뭐 제가 업을 하면서 수행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이 개척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의 안전과 그 다음 예측관리 그 두 가지가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그러면 관리 기준치도 사실 모호합니다. 그리고 또 막상 현장에서 했던 거 보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붕괴되어져 있는 데이터 없습니다. 구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하안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고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수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적도 있고 그리고 굴차 응력에서 생긴다고 많이 하시는데 과거부터 이런 문제는 꾸준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복합적 그 다음에 다양한 지질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구조 이 모든 게 통합적으로 탐사라든지 해서 좀 뭔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갖다가 정립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지금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분리발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다.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리발주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을 본 사례들이 꽤 돼요. 특히 우리 집안조사 분리발주 되면서 그 시장이 나름대로 건강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계측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분리발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은 대표님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GK연쟁위원회 김한영입니다. 저희 GK는 2015년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직별 탐사를 이제 서울시에서 연구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GPR 업무가 굉장히 침체보다는 발주가 안 됐다가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그 시점에 와서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많은 것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요 앞에서도 집안 안전점검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집안 안전점검하고 착공 후 지하 조사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설계 시공 단계에서는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공사 중에 지금 현재 대형 싱크홀 발생한 거 전부 공사 중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뉴얼에서 표준 매뉴얼에서 국토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하 안전 점검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럼 지하 안전 점검 표준 매뉴얼은 주 내용은 유지 관리 단계입니다. 시공이 완료가 돼 가지고 현재 이용 중인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이 시특법하고의 차이점은 시특법은 구조물 자체에 대한 안전을 논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안전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지하안전 점검은 땅속에 있는 지작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도로가 철도가 파괴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지하안전 점검입니다. 그런데 지하안전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저희 그 초창기에 4개 회사가 시작을 했는데 4개 회사 전부 국내 장비가 없어서 해외 장비를 썼습니다. 거의 가격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고요. 22년도에 국산 장비로 국산에서 이제 생산이 됐습니다. 생산이 내가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게 약 한 30개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가격은 아마 한 4억 원 내외일 겁니다. 그럼 성능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가격이 비싸니까. 비싸고 싸고. 그럼 현재 외국 장비를 사는 회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써본 회사들은 비싸더라도 국산 장비보다 가격이 2배인데도 외국 장비를 삽니다. 왜냐하면 공동이 안 보이니까요. 공동을 놓치니까. 그럼 공동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국산 장비보다 2배 이상 들어가는 돈을 투입해서 외국산 장비를 사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소도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GPR 장비는 지하 안전 점검입니다. 기존의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인데 이 점검은 현재 수행을 하는 게 도로 전 단면을 신속하게 탐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400에서 600MHz의 안테나로 고정화시키고 지하 심도는 1.5에서 2m를 고정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이하의 깊은 곳에 있는 공동은 찾을 필요가 없다. 나중에 이 공동이 커서 1.5m 아래로 들어왔을 때 그때 찾아서 복구하면 된다는 그 전제하에 만들어지고 운영 중인 게 현재 3D GPR입니다. 근데 이 GPR 장비를 가지고
굴착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깊은 심도에 대한 문제하고 혼동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럼 또 굴착 공사장에 대한 거는 굴착 공사장에 맞는 깊은 심도에 맞는 조사 방법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왜 여지까지 안 하고 있냐? 요구한 데가 없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저도 여기 와서 좀 처음 들었는데, 복합 탐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시추공 지표 탐사를 이용한 복합 탐사 해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탐사 분석 방법을 별도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서는 MSAW에서부터 탐사파 토모그래피, 그 다음에 시추공 GPR 반사법과 시추공 GPR 토모그래피를 종합적으로 해서 계측 결과와 그 다음에 국내 탄성파 시험까지 모든 시험을 종합 분석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위험 단면, 즉 이 깊은 심도에 대한 굴착 공사 현장에 적용을 할 겁니다. 굴착 공사 현장, 즉 터널이나 10m 이상 깊은 심도의 현장에서 단층 아니면 전리가 많이 분포하거나 하천에 인접한 지역, 또한 그 1차 계측에서 1차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 복합탐사 분석을 실시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게 목적입니다. 현재 우리가 계측 결과 1차 계측 결과를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측이 더 매설한다, 주의 관찰한다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2차 관리 기준치를 또 넘었어요. 뭐 합니까? 또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뭐 한다 그럽니다. 그럼 터널에서 어떻게 할까요? 터널에서 계측 결과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변이가 발생되면 선제적으로 강간다장을 더 받던 포폴링을 하던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비상자재를 준비를 하고요. 그럼 우리 굴착 현장에서는 왜 없습니까? 설계 단계에서 그걸 안 정해줬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1차 관리 기준치를 넘었을 때 저희가 복합탐사 분석을 통해서 영향 범위, 어디 범위까지 투수라든지 전담나무의 증가를 위한 보수를 어디까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건요. 이 GPR 탐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비는 돈 주고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 분석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분석은 이론적으로 교육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켜보니까 약 3년간의 교육기간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3년이 지났을 때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올해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테스트 탐사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었던 거는 다른 일을 안 시키고 오로지 탐사만 몇 년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그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럼 현재 AI, 저희도 AI 거의 한 5년 가까이 됐는데 AI도 결국은 분석사를 보조를 해주는 거지 분석사를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그 현재 수준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석사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서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GPR 탐사 업체는 오늘 대부분이 거의 90% 논하신 거는 지하안전 평가, 착공 후 지하안전 조사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등록 기준은 다 있지 않습니까? 지하안전 평가 전문 기관으로 여기 다 등록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10억 가까이 되는 장비와 약 15명에서 20명이 매달려서 일하는 지하안전 전문 공동 탐사에 대한 면허 자격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장비?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능이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는 소요 성능 및 측정 정밀도 정확도를 검증받은 장비를 써라라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검증해줄 기준이 없고 검증해줄 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테스트 탐사를 통해서 일정 구간 약 한 7km로 정해가지고 각 회사도 장비 끌고 탐사하세요. 그래서 탐사한 다음에 분석해서 바로 구멍을 뚫어봅니다.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공범을 찾으면은 분석사의 능력, 장비의 능력, 성능 이것이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성능을 통과하는 회사가 국내에 몇 개나 있을 거예요.
현재 서울에서 15억에서 20억 용역을 발주하는데 지역 제한도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회사들 다 올라오라고 합니다. 못 올라옵니다. 기껏 올라가야 7개, 8개입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탐사를 해봐야 공동을 못 찾고 기존의 5개 회사만이 서로 그 공동을 경쟁력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 능력을 확보하는 거가 AI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GPR 업계가 GPR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로 탐사용하고 굴착공사용 GPR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GPR 업체에 일하는 그 장비와 그 인력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법적으로 등록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동을 현재 GPR 탐사 업체도 공동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공동 메우기만 합니다. 메우는 걸로 끝이에요. 공동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파내요. 뭐 책임자를 집어넣기도 하고 공동이 크면 아예 개착을 해가지고 하수도관 뭐 좀 보수하고 대응을 합니다. 이걸 끝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 착공 후 이게 아니라 그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를 꼭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고 이 보수 보강 공법을 적용한 이후에 앞으로 유지관리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를 갖다가 착공 후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 즉 엔지니어링적인 이런 설계 개념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단순 기능이다. 그냥 찾아가지고 구멍 메우는 거. 이것은 저희 특히 이 집안 쪽, 토지 쪽에 전문가들이 꼭 좀 참여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이 현재 하고 있는 업이 좀 더 집안 침하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설계 전문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은 발생됐던 주변에서 100에서 200m 범위 안에서 또 발생이 됩니다. 가장 위험하게 많이 발생하고 재발률이 거의 한 65에서 70%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에 처음으로 발생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발생됐던 주변에서 발생을 하고 그 중에서도 하수도라든지 이런 지작물이 있을 때 또 한 60에서 70%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단순 조사와 시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적인 미래지향적으로 유지관리 단계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준 교수님. 예. 마지막으로 시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오늘 쭉 토론을 듣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도 계시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관공서에서 이제 어떤 리뷰를 해야 되는 분이 계시고 또 설계사에서도 또 이제 중요분이 계시고 오너는 아니지만 다 입장이 다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입장에 따라서 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걸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게 우리가 지금 지방공학에 관련된 문제점에서 토론하는 자리냐 아니면 최근에 우리가 발생한 땅꺼짐 사고 때문에 하는 거냐라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명일동 사건하고 신안산도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인데 어떻게 도로에 빵 뚫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하고 우리가 지금 GPR 탐사 얘기하고 땅꺼짐, 싱크홀을 얘기하는 거는 갑자기 시민이 걸어가다가 푹 빠지고 노후 상수도 간에 이해가지고 이제 어떤 토사 유지로 인해가지고 지하수의 어떤 저하나 이런 걸 통해서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기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믹싱해서 하다 보니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집안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그 스토리가 다른 거를 믹싱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에 계속 헷갈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계속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 해야 된다. 우리 이거 해야 된다. 계속 머스트 해야 된다만 나와, 맨날. 근데 왜 발생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하면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솔직하게 해서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숨이 턱턱 막혀요.
이제 그만둬야겠구나.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끝나는구나. 솔직히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게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유현이 얘기한 것처럼 민간에서 결국은 뭔가 이루어져야지 저는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런 게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너무 말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계속 해야만,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해야만 된다고 그런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며, 계속 첨단 기술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저희도 옛날에 그 요진에서 이제 그 부착하다가 이제 저기 일산에서 이제 공동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토기회에서 그거 하려다가 이제 또 MASW도 하고 GPR도 하고 다 했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상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까 제가 이제 크가지 스토리 중에 뒤에 거, 땅 꺼진 사고는 지금 갖고 있는 GPR 2m 심도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가 지금 과연 여기서 토론을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겠냐 이거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기술력으로 저는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게 제도적 여건이나 지금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지금 현장에 가는 사람들 전부 다 계약적으로 갈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안 가. 젊은 애들 안 가.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요구사항은 계속 많아져. 근데 돈이 안 되니까 사람을 많이 못 보내.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제가 좀 창피한 얘기, 웃긴 얘기지만 저 예전에 저 삼성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뭐 꽤 오래전이죠. 그 벽에다가 혼을 담은 시공 막 붙여놓고 막 했어요. 사실은 뭐 웃긴 얘기인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어떤 정말 그런 엔진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열정 이런 것들이 나는 많이 저하가 돼가지고 사실은 또 생기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말이 좀 길긴 길었는데 죄송하고 어쨌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 엔지니어가 우리 어떤 엔지니어 위상이나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되게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방조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최근에 땅 꺼짐을 본다면 지방조사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터널이나 어떤 구조물 설계, 연양지반에 많은 이제 기준들이 이런 거 다 통합해서 이제 우리 KDS로 다 정해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위험 예측 그 지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뭐 안방까지는 시추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많은 시추를 해가지고 그 주변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뭐 충족층이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첨단 기술 도입의 한계는 저는 이제 이번에 대한 거는 아직도 저는 이제 엔지니어링 처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솔직히 지금 해결 못할 게 과연 얼마나 단순한 일입니까? 사실 땅꺼짐 치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엔지니어 기술로서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지반조사, 제대로 된 예측 그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되면 충분히 갈 수가 있고 우리 엔지니어가 여기에 정말 확 몰입해서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못하는 것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이제 선진적 안전관리 방안, 요거는 이제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제가 기술 개발한 게 있어요. 간단히 소개하면, 지금까지 계속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면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사고를 갖다 미리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 제안했다가 떨어진 게 있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매설관 주변에 지금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우리 토지기술사 지방학교 회의에 나온 얘기 중에 상하수도 이제 매설을 하고 주변에 이제 모래로 이렇게 다지게끔 이렇게 이제 기준이 돼 있어요. 상하수도 관리 기준에. 근데 그게 과연 모래로 우리가 다져가지고 계속 결국 이제 이런 이제 밑에 이제 지하수위 저하나 어떤 밑에 이제 공동이 발생했을 때 결국 이제 이렇게 분리된 재료다 보니까 다 이제 어떤 공동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디 현장 발생 흙을 가지고 일종의 약간 소일 시멘트 같은 건데요.
약간 이제 반강성 기초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한 특수 혼화제를 가지고 이제 믹싱을 해가지고 다지면은 한 2에서 3메가파스칼 정도의 강도를 나타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상하수도, 그게 원래 처음에 개발된 거는 그 도로 포장의 하부 골재에 대해서 이제 대체하는 용으로 나온 건데, 그런 걸 적용을 하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 같은 것도 자꾸 도입을 해가지고 시도도 해보고 하면서 또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뭐 제가 말이 좀 두서없어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엔지니어로 입장해서, 우리 이제 엔지니어 뭐 20명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이런 생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그러거든요. 주변에서 야, 너 이런 거 많이 생기면 너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거 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적나라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엔지니어가 좀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솔직하게 해서 진짜로 아마 역사상 돈 하나도 안 받고 이런 예측 그 지도 같은 걸 만든다는 게 아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3개월 동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 특히 연구에 몇 억 주고 하는 것보다 그냥 3개월 우리 엔진 뚝딱뚝 하는 게 훨씬 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번을 기계를 해서 우리 엔지니어가 좀 더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 질문 하나 받을까요? 예, 말씀하세요. 네. 전 두건민 대표님께 질문이고요. 네. 아까 복합탄사로 MXW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김한웅 대표님, 그 GPR 과업 내용에서 보면은 키로당 0.3개 뭐 이런 기준이 보이는데요. 수행하시다 보면 그런 발생 기준이 대체로 맞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만. 네? 다시 한 번만. MXW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탐사 기법 중에서요. 일단 질문이 조금 너무 광범위한데요. 네. MASW가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수한 GPR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동 중에 있고, 다만 그 하나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좀 말씀하셨지만 저심도에 따른 건 저심도에 대한 것을 적용을 해야 되지. 이를테면 동해 가서 한우를 주세요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회를 줘야 되는데 한우를 먹고 오는 불상사가 생기니까 그 적용 범위에 맞게 한계를 조금 벗어나보자 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GPR 탐사 금방 킬로미터당 0.3개는 초창기에 이제 정한 건데요. 경험적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정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초창기에 GPR 탐사 처음 하는 시절에는 그만큼 그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5년 만에 한 바퀴 다 돌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앞에 공동들을 다 메웠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발생돼가지고 찾는 거는 지금 0.2개 내외에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탐사를 이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고 때문에 굴착 공사장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그 GPR 탐사를 하도록 발표를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이제 다 찾아놨으니까 새로 생긴 거를 외에는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장마철에 지하 수위가 상승하고 하수 관로의 수위가 상승했을 때 상승해서 같이 이제 무력의 양압력이 작용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지하 수위가 빠져나가거나 빠지거나 관로에 물이 빠지면서 이 유용률이 증가되는 그 현상에 의해서 관이 뒤틀리게 됩니다. 약간 벌어지게 돼가지고 장마철이 지나고 한 몇 달 후에 가면은 이제 또 새로운 공동들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영향과 탐사 횟수의 기간에 의해서 공동 횟수가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백 박사님. 예, 저기 MASW 때문에 사실 저 MASW가 적합한지 안 한지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를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정보들이면
MASW도 만능 통치약이 아닙니다. GPR도 만능 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심도를 할 것인가 첨성도를 할 것인가 이 데이터가 모아져서 지하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MASW가 우리 도심지에서 탐사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일단 우리 도심지에는 지하 구조물, 시설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GPR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GPR을 썼기 때문에 그거 두 개 합쳐서 분석을 하면 조금 더 대심도까지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이제 하나로만 딱 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중력 탐사까지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30m의 공동이 안 생기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계속 뭘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좋은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지리하고 지루한 3시간 동안 토론회를 하면서 사실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세미나나 워크숍을 하면서 이렇게 심포지엄 포함해서 3시간 동안 이렇게 날것으로 토론을 해본 거는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너무 힘들다. 두 번째는 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싱크홀 사고, 지마치마 사고 막을 수 있는가?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러나 100%는 막을 수 없다. 우리가 100%를 막지 못한다면 적어도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싱크홀 사고를 포함한 건설 사고는 3가지가 만족을 하면은 사고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그렇진 않아요. 설계자들의 조금은 나태함, 시공자들의 조금은 무지함, 또 발주처의 조금은 방관. 이 3가지가 합해지면은 건설 사고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엔지니어들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협회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방치마 위험 지도도 저희가 만들어 오픈을 했고 또 이에 대한 파급 효과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제가 많은 또 욕을 먹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엔지니어 발전을 위해서 토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이 토론회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터닝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또 기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홀로 계신 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마지막은 형식적으로 하겠습니다.